예, 안녕하세요. 에, 며칠 전 그 채널 A에서 박 대통령이 정우성 비서관만 거둔다 뭐 이런 제목으로 뭐 뉴스랄까 이런 게 나온 게 있었어요. 뭐 박 대통령이 뭐 정우성 비서관을 거둔다고 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뭐 정호성 비서관이 뭐 대통령께 그런 정치적인 보고서도 보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은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나쁘게 정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안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뭐 그런 방송을 볼 일이 그렇게 또 뭐 반박하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또 뉴스 데일리 베스트에서 어제 또 방송을 격언으로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곳을 좀 제가 재판을 바라본 입장에서 이 건은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대통령의 그 진심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채널 A나 뭐 또 채널 A를 받아서 방송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저는 박 대통령께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진 않아요. 박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사람이 모질지를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 또 재판에서 봤을 때 국정원 특활비 가지고 2017년도 말쯤에 특활비를 가지고 뉴스가 나오고, 이제만 안봉근 비서관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 저도 욕을 했었어요. 그 숫자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18년 동안은 모시고 이렇게밖에 할 줄 모르냐 이렇게 욕을 하고 제가 글도 썼는데, 막상 재판에 들어가서 보고 제가 머리를 쳤어요. 또 속았구나. 이 언론들이 하는 얘기에 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정원 특활비를 보면 딱이 뭐 그 두 비서관들이 물론 뭐 세 비서관이 같이 받고 있는 거였지만, 주로 이제 두 비서관에 대해서 재판 얘기를 한다면 딱히 뭐 그 두 비서관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것도 없었어요. 대통령께서 안봉근 비서관 보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사들이 왜 만나라고 했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대통령께 그런 거 물어보질 않았다. 근데 계속 그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아주 말라 빠져갖고 얼굴이 길쭉하게 생긴 그 검사가 계속 이상하다고 하면서 왜 그런 걸 안 물어보느냐,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내리면 그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그런데 안봉근 비서관은 그렇게 묻질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어떤 지시를 낼 때 그렇게 설명해 주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 재판에서 보면 이 검사들은 결국은 대통령이 지시를 따랐고 너들이 잘못된 거를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재판이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 되는 거지. 왜 그래요?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만나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남재준 원장을 만나고 오라 이렇게 하면은 그 가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요? 왜 만나요? 무슨 일로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언론에서는 아주 악의적으로 나쁘게 나왔어요. 대통령이 시켰다. 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이렇게 언론에 났어요.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이 국정원의 기조실장 이현수 씨를 만나서 뭐 가까운 플라자 호텔 아니면 또 뭐 거기 재판에서 나온 거는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안 만나고 밖에서 차에서 만났다고 청와대 주변을 돌면서 그러고 있다가 만났다 이렇게 아주 악의적으로 굉장히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봉근 씨가 이현숙 기조실장을 만나서 뭐 청와대에서 국정원에서 준 돈을 받아 가지고 와서 뭐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제만 비서관이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이현숙 기조실장을 만나면 기조실장이 뭐 식사하라 뭐 차비라 이렇게 갖고 뭐 한 10여만 원 뭐 2, 30만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그래서 그 돈 준 게 그 대통령 재임 기간 2016년도까지 그 받은 그 돈이 1,350만 원이에요. 이거를 뇌물이라고 1심의 판사 이영훈이도 그다음에 제가 글을 쓸 때 아마 조영칠이라고 하는데 조영칠이 아니고 김문석이에요. 대통령 재판에서도 악의적으로 때린 김문석이도 이거를 뇌물이라고 엄청 씹어댔었어요. 정말 저는 재판에서도 재판 내내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판사들이 이걸 뇌물이라고 씹어를 댈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이현수 씨가 이걸 뇌물이라고 줬다 생각하면은 주머니에서 집히는 대로 몇만 원씩 이렇게 줬겠어요? 예?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 줬겠죠. 지갑에 있는 거 몇만 원씩 꺼내서 준 게 4년 동안 한 게 1,350만 원이에요. 이거를 뇌물이라고 1심에서 이거를 추징금을 1,350만 원, 벌금이 이거 2배 한 2,750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뇌물 방조, 국정에서 돈 받아온 거를 이거를 방조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재만 비서관이 1년 6개월, 안봉근 비서관은 이 돈을 더 받았다고 2년 6개월 받았어요. 그리고 1심에서 정호성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김문석이 항소심에서 이 악질 늙은 이 판사가 이재만 비서관은 그냥 그대로 했어요. 2년 6개월, 1년 6개월 이렇게 하고, 안봉근 비서관을 2년 6개월에 벌금을 1억이나 때렸어요. 미친놈 아니에요? 거기다가 정호성 비서관을 징역 1년에다가 벌금을 1억이나 때렸어요. 정호성 비서관은 2016년 9월 달에 이제 2016년 6월 달에 이제 여기 청와대 아니 국정원에 대한 이 말이 좀 나오고 나니까 대통령께서 그러면 중단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2달 동안 국정에서 돈이 받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뭐 이제 2016년 9월달 이렇게 추적이 되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좀 뭐 대통령께 도와드릴 일이 없냐 이렇게 해서 추적이 되고 하면 대통령께서도 좀 살필 것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해서 뭐 2억 원이 왔어요. 근데 그거를 안봉근 비서관이 받아오지 않고 정호성 비서관이 받아가지고 왔어요. 정호성 비서관이 받아가지고 온 그것 때문에 징역 1년에다 벌금 1억을 맞은 거예요. 항소심에서.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김문석이 이게 이런 게 판사예요. 이런 인간들이. 이게 정치적인 판사지 무슨 법으로 재판한 판사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난번에 11월 28일 대법원 선고에서 이게 항소심 기각이 돼갖고 이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채널 A에서 얘기한, 물론 뭐 정호성 비서관은 처음에 2016년 제일 먼저 최수원 씨하고 같은 무렵에 10월 달에 기소가 되고 11월 달에 바로 구속이 됐었죠. 이래서 어쨌든 그 형을 먼저 살았어요. 그리고 먼저 석방이 됐기 때문에 2018년 5월 달에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그때 석방이 돼서 나왔다가 이제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나온 거를 제가 봤는데 물론 뭐
석방이 돼서 나오니까 훨씬 더 여유가 있었었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여유가 생기는데 결국은 이 특별활동비에서 이렇게 벌금을 맞았어요. 이재만 안봉건 비서관은 2017년 11월 초에 구속이 되어 있다가 2018년 5월 19일 무렵에 석방이 됐었어요. 정호성 비서관은 2016년 11월 달 초에 구속이 되었다가 작년 2018년 5월 달 초에 1년 6개월 구속 만기가 돼서 풀려나서 이 세 분이 5월 말부터는 뭐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가 2018년 7월 12일 날 1심 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만 비서관은 1년 6개월, 안봉건 비서관은 2년 6개월, 정호성 비서관은 징역 10개월 이렇게 받았는데 1심 재판에서 이분들이 이재만 안봉건 비서관은 다시 법정 구속이 됐었죠. 그러고 있다가 2019년 1월 8일 이때쯤에 항소심 선고가 있었어요. 근데 뭐 형은 또 1심이랑 마찬가지로 1년 6개월, 2년 6개월, 정호성 비서관이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늘어났었죠. 집행유예 3년으로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재만 비서관이 6월 23일 그 0시에 석방이 됐었고 안봉건 비서관은 6월 23일 일요일 아마 낮에 풀려난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2019년 11월 28일 한 달 전쯤에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기각이 되고 원심이 기각이 되고 이게 확정이 됐으면 안봉건 비서관은 2년 6개월이라 아마 형을 더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이 지금 그 교도소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기간으로 보면 분명히 6월 달에 석방이 됐기 때문에 자녀 형기를 아마 지금 채우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정호성 씨가 일찍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해서 대통령께 편지도 보내고 하겠지만 이재만 비서관이나 안봉건 비서관은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최소원 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지금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서 편지도 보내고 하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봉건 비서관이나 이재만 비서관은 그러지도 않겠죠. 제가 편지는 몇 번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서울구치소로 찾아가서 편지를 보내려고 하니까 이분들의 그 수용 번호를 모르니까 구치소에서 알려주려고 하질 않았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편지를 그 서울구치소를 보냈는데 서울구치소에 있는 분이 이렇게 실수로 한번 알려준 게 있었어요. 뭘 하다가 남부구치소로 이렇게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남부구치소로 보냈더니 그 편지가 갔고 또 한 분은 또 뭐라고 해서 제가 동부로 보냈나 하여튼 뭐 이렇게 잘못을 보냈더니 편지가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서울구치소도 아니고 아마 그 동부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남부로 보냈나 하여튼 그 반대했나 이래갖고 제가 편지를 몇 번 보낸 적이 있는데 뭐 최선 씨야 뭐 대통령 건으로 해서 우리가 많이 편지도 보내고 하지만 비서관들에 대해서는 이만큼 편지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마음 추스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재판에서 본 거는 이분들이 그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게 진술할 것도 없었어요. 뭐 사실 그대로 좀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을 만나라고 했다. 그래서 가서 한 거지 그 외에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이분들이 자기 재판에서나 대통령의 특별활동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쓸데없는 말 안 했어요. 제가 안봉근 씨는 조금 걱정이 됐었어요. 이재만 비서관이 나오자마자 증인 거부한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안봉근 비서관은 거부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전체적으로 재판 내용은 잘했어요. 대통령께 누를 끼칠 나쁘게 말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재만 안봉건 비서관이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검사들이 이런 걸 보여줬었어요. 안봉건 비서관도 증언을 다 거부를 했었네요. 다들 새 비서관들이 전부 다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검찰들이 나중에 난리쳐갖고 다 나와서
증언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나왔는데 증인으로 나왔는데 검찰들이 보여주는 거기에서 PT를 보여주는 것 중에서 이런 게 나왔었어요. 이게 안봉근 비서관의 수첩에서 나온 건데 이 수첩을 안봉근 비서관이 딸 방에 딸 책꽂이에 꽂아놨는데 이 검찰들이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노트에 이런 게 있었어요. 국민들이 재평가할 때까지 옥체 보존, 분골쇄신 이렇게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검찰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었어요. 그래서 안봉근 비서관이 대통령 구속되고 나서 대통령을 면회가면 시간이 짧으니까 면회 시간이 짧으니까 거기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었었다고. 국민들이 재평가할 때까지 옥체 보존하시고 분골쇄신해서 대통령 모시겠다고 이렇게 한 거였었어요. 이런 얘기는요 원래는 한 개도 안 나와요. 전부 다 나쁜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재판에서나 대통령 재판에서나 새 비서관들이 나쁘게 얘기 안 했어요. 굉장히 짧게 하고 하여튼 뭐 정호성 비서관 아니 안봉근 비서관이 걱정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증언을 다 듣고 나니까 증언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나중에 검찰들이 난리치니까 다들 증언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검찰들한테 당당하게 얘기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문고리 3인방 이런 거 옳지 않아요. 정호성 비서관이나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도 대통령이 공사를 굉장히 분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대통령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나대지도 않고 절제하면서 대통령 모셨어요. 18회 동안 대통령 모시면서 너저분하든가 말이 많다든가 하면은 대통령하고 맞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묻어난 대통령한테 이분들이 대통령 잘했다는 생각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나쁜 말은 우리가 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재판에서 보면서 정말 노무현의 인간들은 국회의원 되고 도지사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대통령 옆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돼야 되나. 나라도 정의를 돼갖고 내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언론들하고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절대로 이분들이 대통령께 누를 끼칠 말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나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널A가 말한 것처럼 뭐 정호성 씨만 그런다 이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 이분들도 여유를 가질 테고 이분들도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그런 말은 믿지 말고 우리가 이런 분들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